안녕하세요. 이무영 감독입니다. 시나리오 쓰기 이번 주제는 대사와 플롯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대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 진짜 어려운 얘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각본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디가 어렵냐면, 물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맞아요. 좋은 대사를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잘하는 작가는 거의 우리 속된 표현으로 좀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한 7, 8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대사를 일상의 대화로 착각을 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엄선된 대화예요. 우리 일상의 대화는 어떤 방식이죠? 잡담입니다. 잡담. 닥치는 대로 내뱉고 한 얘기 또 하고 중원부원에 포인트도 없잖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하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너 무슨 얘기하는? 이런 경우 많죠. 그렇죠? 좋은 대사라는 것은 영화의 플롯이 원하는, 여기서 플롯이 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영화의 그 지금 짜여진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짜여진 이야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꾸며진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꾸며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굉장히 계산해서 치밀하게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관객이 들을 적에 그 대사에 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느껴져야 돼요. 물론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대사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가 연기가 너무 나쁘면 대사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7, 80점 정도의 연기력을 통해서 그 대사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배우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관객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이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고 그리고 관객에게 진짜로 느껴져야 돼요.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대사는 그 의도가 명확해야 되고 쓰임새도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대사를 쓰면서 그냥 막 써나간다. 그게 아니고 이걸 내가 왜 쓰고 있지? 이게 대사가 쓰임새가 뭐지? 여기에 내가 담아내려는 의도는 뭐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사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대사로서 가치가 있고, 둘 중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버려야 돼요. 저도 사실 한 편의 시나리오 쓰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대사를 씁니다. 대부분은 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엄선해서 나중에 그죠, 채용하는 거지. 제가 쓴 것 중에.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쓰고 나머지 9은 버리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이 대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돼. 첫 번째, 그 대사가 새로운 정보를 지금 제공하느냐. 영화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대사에 정보가 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캐릭터, 여기서 주인공과 그 외의 주요 캐릭터들이죠.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관객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주느냐, 아니면 관객으로 하여금 주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근데 대사가 근데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뭐지?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 이 말이 왜 나오고 있는 거지, 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대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충족해야 된다고? 첫 번째, 새로운 정보를 그 대사가 담아내고 있거나, 두 번째는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감정을 관객이 이해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되고 둘 다 충족하면 그거는 진짜 매우 좋은 대사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 속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클라이맥스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작가로서 쓰고 있는 대사,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조해낸 그 인물들이 하는 대사, 그것들은 다 이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대사들이어야 돼. 이게 역행하거나 곁길로 가고 있거나 그런 대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플롯의 진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진행해 나가는 거죠. 클라이맥스까지. 거기에서 도움을 주는 대사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대사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주요 캐릭터들의 감정을 관객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웃음이 많이 등장하는 코미디 영화일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어떤 무거운 분위기일 수도 있고, 영화 속에 지금 등장하는 어떤 장면이 그런 어떤 영화 속 무드를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떤 대사는. 그럼 그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거기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런 대사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머는 항상 좋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무겁고 심각한 영화라고 유머가 없어야 되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유머는 항상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유머도 완전히 딴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틀 안에서 빚어지는 유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멋진 대사를 쓴다는 거, 이거는 진짜로 하나의 멋진 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한 80%, 90%가 어떻게 대사를 쓰느냐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씬을 짰다, 기가 막히게 영화의 구조를 짰다, 이건 이제 플롯을 짰다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대사가, 지금 배우들이 남발하는 대사가 재미가 없어, 밋밋해. 그럼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연기 잘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네. 그 배우들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미없어 보일 때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 배우 왜 저러지? 그게 대체적으로 대사가 별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대사가 너무 어이없으면.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사를 쓰는 능력이 사실은 좋은 영화를 만드는 그 능력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만약에 내가 그 색소폰이나 그 트럼펫을 잘 부는 사람이라면 평생 가난해도 그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로 살아도 만족하겠다. 좋은 작가로서 좋은 대사를 쓴다는 거, 이것도 많이 타고나는 거예요.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아닌 사람이 있는데, 다행히 이 극작은 노래나 미술과 달리 천부적 재능이 없어도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계속 열심히 해나가면, 그렇죠?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괜찮은 좀 대사를 쓰는 그런 작가의 반열에 올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 속 대사는 뭐가 중요하냐? 관객이 들었을 적에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명확하게 들리는 대사, 명확하게. 바로 깨닫는 대사.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다음 영화가 어떻게, 대사하고서는 배우가 대사하고서 기다리나? 관객이 다 이해했나? 이해했죠? 그 다음 대사합니다. 아니죠. 계속 진행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관객이 이해 안 하면 무슨 말이지 하면 그 다음 대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 대사를 들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계속 밀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중력을 잃게 되는 거야,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대사는 간결하게 정돈된 문장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냐? 긴 독백. 그리고 마치 시처럼 읊어대는 거 있잖아. 멋있는 말 하려고 영화가. 근데 관객이 어떻게 생각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이제 망한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언부언, 무슨 저 독백이나 시어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 물고 들어오고, 물론 남의 말을 물고 들어오는 게 영화에서 지금 지정된 어떤 영화의 어떤 분위기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반복되는 말들, 남의 말 치고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영화적 리얼리티라는 거는 우리의 현실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리얼리티와 영화 속의 리얼리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선된 말의 형식으로 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대사는 어떻게 써야 할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배우도 딱 말할 적에 입에 딱딱 붙어. 와, 이 대사 너무 멋있네요. 이거 참 좋네요. 막 이런 느낌, 신나서 연기할 수 있게
대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한 말을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막 쓰는 겁니다. 서둘러 쓰고 빨리 쓰는 겁니다. 시작할 때만. 만약에 제가 김영춘 씨랑 지금 막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말은 김영춘 배우님이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게 결말이야, 이 씬에. 그럼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대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야, 이거 천상의 대사를 여기서 써야지 하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서둘러서 써서 그 씬의 결말을 맺어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솎아내는 거야. 우리가 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털어내듯이, 그죠?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간결하면서 더 자연스러운 대사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작가라도 처음에 쓴 대사를 그걸로 그냥 그 마지막 우리 그 파이널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삼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한 씬의 대사를 쓸 때는 서둘러서 빨리 써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이거를 더 이렇게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관객이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좀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두 번째, 대사를 써나가면서 극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드라마 속의 에너지에 뭔가 그 기운 있잖아요. 관객이 볼 때도 느껴지는 기운. 이걸 증폭시켜야 돼. 그죠? 영화 한 편에서 결말로 가길 때까지 맨 마지막으로 그 절정의 단계가 클라이맥스잖아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영화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라이맥스까지 가기까지 개별 씬들이 있잖아요. 뭐 한 80개 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씬도 시작할 때와 달리 끝날 때 에너지가 더 어떻게 해야 돼? 강렬해야 돼. 여기에도 파도치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증폭시켜라. 그죠? 극적 에너지를. 세 번째는 대사를 최대한 쓰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화는 시각을 무기로 삼는 예술입니다. 영화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그 그림, 펼쳐지는 스크린의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대사를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사가 간결하게 대사를 해야 될 때만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시시콜콜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별로 매력 없어요. 어쩌다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큰 의미가 있거나 말이 엄청 재미있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결해야 돼. 간결하고 우리가 영화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대사를 자제할 적에 오히려 활용되는 대사가 훨씬 더 힘을 발휘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 밀양을 보잖아요. 그 아들이 납치된 아들이 사실은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경찰서 장면, 그 아이가 화장되고 뭐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인물들은 말들을 엄청 많이 해. 근데 누가 가장 슬프겠어요? 신혜요, 엄마. 엄마가 제일 슬프죠. 그렇죠? 전도연 씨가 연기한 신혜라는 엄마 역할이 제일 슬픈 거야. 눈물조차 보이지 못해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 대사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관객이 알죠? 안다니까요. 그게 영화가 갖는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힘? 시각의 힘을. 그렇죠? 네 번째, 상투적 대사를 자제한다. 여기 상투적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야,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진짜 사랑에 빠졌어. 뭔 소리니 이거, 그죠? 재미없잖아, 그죠?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정말 그 남자에게서 싹 매력 느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내가 왜 찾았는지 알겠네. 진부한 대사.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직접적인 대사는요, 오히려 관객에게 어떤 정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해요. 감퇴시킨다는 거야, 그 효과를. 싫다, 좋다, 미워, 사랑해 이런 걸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김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그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그걸 하니까 작가죠. 그렇죠? 그래서 관객은 등장인물이 자기의 처지나 감정을 은유적으로 드러낼 때 그때 더 강렬하게 교감해요. 관객도 선수예요. 영화를 본 관성들이 있다고. 뻔한 얘기 하잖아?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유머를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유머. 유머는 유머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유머가 코미디 영화에만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영화에서 종종 유머가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영화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공포 영화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영화들에서도 유머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유머는 뭔가 좀 영화가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좀 덜어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무시무시하게 만드는데도 유머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무겁고 막 그래갖고 막 관객이 좀 지칠 수 있거든. 그럴 적에 풀어주는. 그 유머를 주는데 그렇죠.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단지 편하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머를 항상 어디엔가 집어넣으려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지난 세기에 미국의 뭐 서부 영화도 많이 만들었고 큰 영화 많이 만들었던 데이비드 린이라는 감독은 영화가 다 무겁거든요. 분위기가 대작들이고. 근데 제가 그분이 쓴 글을 보고 하나 놀랐던 게 별로 유머도 없어 영화에. 근데 이제 그분이 쓴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자기는 그 시나리오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항상 어디에 유머를 넣을지 고민한대. 그래서 어디에?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떤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어떻게 내 영화의 틀 안에서 유머가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의 이제 플롯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에서 플롯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야기의 구조예요. 구조. 우리가 이야기를 짜야 되잖아요. 예. 영화가 뭐라고 해서 꾸민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꾸민다는 건 뭐죠? 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꾸며야 될까? 그래서 어떤 극적 구조를 만들어낼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플롯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음모를 꾸미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쓴다는 건 결국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범죄를 획책하거나 심지어 반역을 계획할 때도 우리가 시라는 말을 쓰죠. 플롯. 그래서 이 플롯이 무언가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롯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극적 구조를 지금 만들어낼 때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완전 범죄가 다 되길 원치 않겠어요? 그 범인이? 작가도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저 플롯을 짤 때 이게 관객에게 내 약점을 들키지 않고 관객에 어떤 감동을 주거나 관객으로 하여금 무릎을 탁 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플롯을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나리오의 플롯을 짜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화가 초반에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면은 앞에서 설정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영화 시작했을 때는 주인공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아무거나 할 수 있지만 이제 주인공이 그 직업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직업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짠다는 것은 앞에 계속 영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쌓이는 어떤 설정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정말 잘 지켜내야 되고 여기에 구멍이 없어야 관객이 설득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플롯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 이상한데? 그런데 이 플롯을 촘촘하게 짠다는 거는 흥미롭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플롯이 말은 되는데 너무 느슨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적, 영화적 긴장이 있어야 관객이 그 영화를 재밌게 보죠. 말은 되는데 밋밋해. 그렇죠? 재미없지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맛없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뭐 상한 거는 아니야. 근데 요리 솜씨가 너무 최악이야. 그래갖고 맛이 너무 없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앞에 시작해서 이루어진 설정이 뒤에 가서 그 어떤 법칙을 지켜야 되겠죠? 인과관계 법칙. 그렇고 동시에 또 밋밋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면서 흥미로운 플롯을 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흥미로운 플롯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느냐? 역시 여기서도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영화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롯을 짤 때 계속 이 주문을 스스로 외워야 돼요. 이게 계속 작가는 생활화된 어떤 그 각본을 쓸 때 반복되는 질문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내 주인공이 누구냐 본질적으로. 내 주인공을 마치 내 옆에 친구처럼 알고 있어야 돼. 본질적으로 내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죠. 내 주인공은 투철한 지금 여기서 목표가 있는가. 물론 목표가 수정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정된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는 또 명확한가. 아까 밀양을 얘기하면서 이 여주인공이 처음에 아들을 찾아야 되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범인이 요구하는데 갖다 놔요. 그런데도 이 범인은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변질돼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돼. 그죠? 그래서 어이없게도 자기가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도하다가 또 실패하죠. 계속 실패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걸로 도전했다가 그것마저도 실패를 거두면서 영화는 이제 그 밀양의 클라이맥스가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죠? 주인공의 목표. 그 다음에 주인공이 왜 그 목표를 갖게 됐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야. 목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서 그 이유가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아니면 그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주인공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지만 동일하게 어떻게 돼? 내 주인공을 방해하는 적. 우리가 저 드라마적 용어로 안타고니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적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의 과거사와 그 인물의 여러 가지 캐릭터적 특성, 외형적, 사회적, 정신적 특성, 그리고 그가 어떤 특별한 취미나 아니면 특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는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인데 그 인물이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클라이맥스까지 가느냐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플롯이 있는 거예요. 즉 주인공과 주요 인물들이 있고 이야기의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흥미로운 이야기를 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아세요? 막 짜낸다고 해서 짜지는 게 아니고 인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를 입증해 볼게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5만 원짜리 20묶음이 담긴 1억 원의 돈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다. 어떤 형태든지. 그러면 그 돈이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인공이 그 돈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짜여질 것 같아요? 주인공이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로 인해서 이야기가 짜지죠? 나눠지는. 내가 막 어거지로 막 얘기를 작가가 짜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즉 주인공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플롯이 어떻게 되나갈 건가를 지정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져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진짜 말씀처럼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오지랖이 넓어서 이걸 주인을 찾아주려고 막 애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캐릭터의 선택과 행동이 플롯을 만든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로 항상 뭐라고 해요.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먼저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똑같아요. 캐릭터와 즉 인물과 플롯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건 확실해요. 캐릭터가 플롯을 견인하는 거예요. 끌어간다라는 거죠. 둘이 같이 가는 거지만. 그렇죠? 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좋은 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꾸며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자,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강의 함께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어떻게 너무 들으셨어요? 좋았습니다. 예, 너무 행복했고 음. 일단 제 소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저는 원래 이게 좀 저도 영화 이 대본을 좀 쓰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놓은 거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좀 잘 몰랐는데 일단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 진짜로 한번 얘기해주신 부분들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좀 계속 들으니까 네네네. 오히려 더 저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뭐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네. 맞추지 못한 퍼즐 같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좀 그 퍼즐을 맞히는 네. 그런 기능을 우리 김영준 배우님께서 개발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명글이 하나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명작가가 된다는 얘기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네,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인생과도 비슷한 또, 예,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도움되는 강의였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영화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인생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비단 또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분들 말고도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좀 의미가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